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2월 25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포인트들, 아시아 관련된, 특히 중국과 다 관련된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살짝씩 짚고 넘어가고 그 외에 우리나라 기사 나온 것들 좀 보고 또 미증시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홍콩이 28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상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증권거래세가 센 건 아닌데 하여튼 인상을 하니까 증시에 부담된 거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2021년 돼서 전세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좀 강했던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쏟아졌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여러 가지 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부분들이 많은데 장 마감 후에 이게 가장 크게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하락의 명분으로서 가장 크게는 부각이 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아침부터 있던 기사에 재부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반중 동맹 미국의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하여튼 중국 관련성으로 좀 연결되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복합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약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준 부분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지만, 외국인 매도보다도 우리 증시가 이제 어제 꺾이는 매도가 외국인이 매도하고 끌어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 매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지 하면서 기관도 같이 매도를 했죠. 특히나 연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우리나라는 상장이 안 돼 있죠.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해외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홍콩 거래소는 어제 이렇게 굉장히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홍콩 증시에서. 그리고 이게 어제 개장 전부터 이제 기사가 있던 부분이긴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 양회를 검색하면 이런 유의 기사가 가장 좀 먼저 나오고 있어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어떻게 보면 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중국 대 다른 나라들, 약간 요런 대결 구도가 좀 만들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홍콩 시민 2주 만에 5,000명 영국 비자를 또 신청하기도 했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은 많이 이 내용이 부각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에서, 추후 시장에서는 이 내용이 많이 좀 부각될 위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어제 시장에서 이게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또 오후장에서는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장 끝나고는 가장 크게는 이거를 이유로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사들도 그렇고. 하지만 이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추후 시장에서 가장 또 영향이 크게 미칠 케이스들 중에, 이거는 그냥 단발 이슈로 끝나는 부분이었지만, 큰 부분 중에 한 가지, 중국 관련된 한 가지 아닌가.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보면, 이것도 결국엔 중국과 전 세계, 미국 중심의 세계, 약간 대결 구도의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게 중국이랑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랑 중국이 껄끄러질수록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우리나라 소식은 오늘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 이게 출산율이 굉장히 압도적 꼴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 초유의 저출산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인구를 받쳐주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구수가 처음 이렇게 떨어지는, 기존에는 귀화자로 인해서 저출산이 커버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커버도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지금 돈을 많이 퍼부었는데도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출산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출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주거 문제라든지 뭐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에 따라서 뭐 국민연금 고갈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약간 뭐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저출산 과정 속에서 이미 뭐 태어난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으로 명품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세대가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력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뭐 그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뭐 미래가 약간 불확실하고 하니까 그냥 일단 현재를 즐기자는 느낌으로 이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소비 여력은 가장 없으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비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장 끼칠 수 있는 세대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MZ세대의 소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고르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그냥 제2의 쿠폰 만든다 사는 미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설립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한국이 주도한다. 국내 연구진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 연구 논문 두 달 연속 네이처 표지를 장식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 뭐 태양전지, 결국에는 큰 틀에선 배터리죠. 배터리고 뭐 그 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긍정적인 뭐 기사가 하나 정도 나왔고, 지금 우리가 뭐 연구를 뭐 이것저것 뭐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상용화를 잘 어떻게 시키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K 브로드밴드랑 카카오 M이 이제 콘텐츠 동맹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업 간의 동맹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기업들 간에 지금 굉장히 뭐 서로 지분을 뭐 섞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지금 결국에는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힘들어진 세대 상황이다. 미래가 계속적으로 변화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적응하려면 결국에 서로 간의 장점을 결합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존을 모색하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백신 소식이에요. 백신 소식인데 노바백스 백신이 뭐 게임 체인저 될까라고 해서 이런 내용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백신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되면서 뭐 국내도 이제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코로나를 벗어나려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존슨앤존스 백신도 뭐 안전적이고 뭐 효과적이다, 승인 임박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이고, 사진이 굉장히 적절한 사진을 갖고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제롬 파월이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년 달성 최소 이제 달성하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우리 연준은 기준 금리를 건들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뭐 게임스톱이 이렇게 폭등했다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CFO 교체에 따른 거예요. 기존에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뭐 최근 뭐 공매도와의 뭐 전쟁으로 해서 뭐 유명해진 게임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인데, CFO가 교체되면서 이제 뭐 온라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가 굉장히 된 부분이죠. 공매도와의 그런 개인들 그런 부분에 있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크게 쏠리면서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에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파워 인플레 우려 달래기에 급반등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아까 그 기사인데 좀 더 자세히 기사가 나와 있는 걸로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는 고용이 여전히 불안하고 물가도 지속해서 오를 것을 보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연준의 물가 목표가 달성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 안 건드려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시장에 지금 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을 달래는 시장의 투자자들 달래는 모습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미국 지금 이거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이거 국채금리가 오르네, 이게 그러면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건드리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사실 시장에.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거죠. 어떻게 보면 앞서간 거고, 그에 따라서 뭐 시장이 민감하게 뭐 투자자, 그리고 이게 지수가 전 세계 지수, 글로벌 지수, 뭐 여러 가지 증시가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꽤 있었을 거고, 이제 조금의 명분 가지고도 흔들릴 수 있었던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하여튼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파월 의장은 아니다, 우리는 뭐 기준금리 안 건드릴 거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현재의 통화 기조 유지할 거다. 지금 결국에는 아직 뭐 목표치를 달성을 향해서 우린 나아갈 거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다. 투자자들 안심시켰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백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경기 순환 뭐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어. 보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어쨌든 그에 따른 뭐 빠졌던 거에 반등성도 있고, 그에 따라 하여튼 급반등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업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은 자동차예요. 자동차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또 건축자재, 그렇게 가장 업종적으로는 이 세 개가 순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뭐 에너지도 뭐 올랐고, 금융주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금융주 이렇게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어제 안 좋은 내용들에서 미증시의 긍정적인 것까지 약간 살펴본 기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우리 증시 보면 이제 코스피, 제가 이걸 깔아놨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증시가 상한가 30% 시대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뭐 증시 하락이 있을 때 통계적으로 반등이 단기 저점을 잡는 포인트들을 좀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여기서 지금 닿았고, 오늘 뭐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뭐 그냥 통계적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반등이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빠진다면 뭐 60일 이동평균선 요 정도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미 증시에 대한 분위기 뭐를 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포가 있을 만큼도 있었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 그렇게 뭐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좀 쏟아진 물량을 더 쏟아내고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쉽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런 고점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증시 박스권이잖아요. 여기 3,200에서 3,000포인트, 지금 3,000포인트는 살짝 깨긴 했지만 어쨌든 요거를 살짝 뭐 회복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어쨌든 깼다고 해도 이게 박스를 완벽하게 부셨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 사용해서 거래한 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반대 매매가 속출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로서 뭐 지금 뭐 과연 뭐 대응을 만약에 빠르게 못했다면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느낌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시장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제 하락은 마켓에 의한 부분이고, 마켓에 의한 부분 결국에는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종목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그 돌아올 때 종목들의 상태를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여기 포인트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약간 수치를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수치를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코스피보다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약간 한 개만 좀 여기 하나 더 그어보면 한 요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진행됐고, 어째 122동평선 근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겠다라는 정도,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코스닥은 하여튼 뭐 코스피보다는 뭐 안 좋죠. 뭐 오히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코스닥 음봉을 떨어지면서 쏟아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코스닥이 더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도, 왜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물량이 다 나왔다. 역발상으로 좀 잡아주면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는 해봐야겠다. 하여튼 지금 어쨌든 시장이 마켓에 의한 하락이 발생한 종목들이 마켓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마켓이 회복된다면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생각을 해도 너무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으로 인해서 걱정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을 편하게 잡고서 마인드를 관리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